결정짓고 NFC 노스 디비전 우승자를 결정지을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간의 마지막 경기. 이 경기는 라이온스의 홈에서 펼쳐지고요. 라이온스가 2.5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먼저 이 두 팀의 대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정말 치열할 것 같고 정말 양 팀의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오는 방식이나 실제로 플레이하는 그런 선수들의 레벨, 그러한 것들을 모두 검증할 수 있는 굉장히 기쁨. 여러분들 모두 이 경기만큼은 정말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먼저 두 팀은 첫 번째 매치업이 시즌 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이킹스가 아슬아슬하게 라이온스에게 패배를 내주었고 라이온스도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만큼 두 팀의 격차는 굉장히 작았고요. 이번 경기는 그 격차가 더욱더 작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재밌겠죠. 먼저 두 팀의 맞대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점을 포착할 수 있었느냐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먼저 바이킹스의 오펜스 그리고 라이온스의 디펜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1차전 맞대결에서 라이온스는 분명히 지금보다 이 디펜스의 전력이 뛰어났었습니다. 지금은 라인베커진의 부상도 많고 전체적으로 이 라이온스의 디펜스가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지만 1차전에서는 그래도 좀 더 이 라이온스의 디펜스가 탤런트적으로 우수했었고 실제로 그것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장기인 공격적인 디펜스 운영, 맨 커버리지와 블리츠를 통해서 샘 다놀드를 압박해내고 샘 다놀드가 허둥지둥하는 상황에서 던진 패스를 턴오버, 인터셉션으로 연결해내는 브라이언 브랜치나 컬비 조셉이나 이러한 세이프티들의 활약, 이러한 것들을 라이온스는 유도해내고 실제로 그것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어떨까요? 바이킹스의 오펜스 샘 다놀드의 경우 현재 커리어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쳐내고 있고요. 반면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무언가 좋은 결과물들을 이끌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 오펜스의 캐리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부상자도 많고 탤런트적으로 좀 더 이 여유가 없는 만큼 지난 첫 번째 맞대결처럼 이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이 디펜스 운영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라이온스는 본인들의 팀 컬러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이온스는 오케이, 우리 부상자 많고 뎁스적으로 좀 딸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지속해서 맨 커버리지와 블리츠를 통해서 샘 다놀드를 5맨 프레셔를 통해서 압박을 해낼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세이프티가 무언가 한 번이나 두 번의 그러한 턴오버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아마 여러 개 깔아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러한 게임 플랜이 오히려 라이온스 입장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경기는 서로 많은 득점을 할 것 같아요. 충분히 두 팀 모두 20득점 이상을 할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라이온스 입장에서 본인들의 오펜스의 퍼포먼스를 믿고 우리가 만약 실점을 하더라도 제러드 거프 그리고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 우리들의 엄청난 오펜스 시스템이 있으니까 점수는 벌어다 줄 거야. 그냥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 공격적으로 해서 상대를 당황시키게 만들고 셧아웃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한두 번의 턴오버를 유발해내면서 우리의 오펜스가 그것을 가지고 게임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라는 것이 라이온스 디펜스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결국 샘 다놀드라는 이 현재 커리어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이 선수의 턴오버가 없게 이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라이온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만약 맨 커버리지 상황이 펼쳐진다면 저스틴 제퍼슨 그리고 조던 에디슨 네일러 이러한 선수들 정말 뛰어난 리시버들이 현재 바이킹스 오펜스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이킹스는 이러한 패싱 게임을 통해 미들 오브 더 필드를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바이킹스의 경기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항상 대단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점은
분명 상대 디펜스가 미들 오브 더 필드 오픈 디펜스를 펼치는 팀도 있고 클로즈드 디펜스를 펼치는 팀들도 다 있어요. 필드의 중앙을 내주냐 공략하느냐, 그것은 매 커버리지마다 다르고, 그리고 매 코치들의 그런 철학마다 다르죠. 근데 바이킹스는 상관이 없어요. 상대가 필드의 중앙을 잘 단속하든 아니면 관심이 없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하는 인브레이킹 라우트를 통해서 공략을 해내고, 또 샘 다놀드 또한 이 미들 오브 더 필드 공략에 일가견이 있는 쿼터백으로서 지속적으로 그냥 필드의 중앙을 공략을 해냅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에서 좋은 매치업이 발생하면 그 상황 속에서 뒷밤을 날려가지고 한 번에 이 빅플레이를 통해서 야드를 전진해내는 그런 오펜스 게임 플랜을 항상 가져옵니다. 과연 라이온스라는 팀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드의 중앙을 잘 단속할 수 있느냐,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이들의 세이프티, 볼 호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이프티들을 아마 원 러버 컨셉이나 이러한 필드의 중앙에 그들을 프리하게 배치를 시키면서 그들이 쿼터백의 눈을 보고 리시버의 라우트 능력을 어느 정도 분석해내가지고 다가올 것을 예측하고 인터셉션으로 연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그려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다놀드의 이러한 필드 중앙 공략에 있어서 라이온스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부분도 이 게임의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킹스의 오펜스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일단 에런 존스라는 이들의 러닝백을 통한 러싱 게임이 그렇게까지 잘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라이온스의 프런트 세븐이 물론 부상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피지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바이킹스의 이번 경기는 런 게임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라이온스라는 팀의 오펜스와 맞붙기 위해서는 패싱 게임 위주로 경기가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고, 결국 패싱 블락에 있어서 샘 다놀드를 얼마나 잘 지켜줄 수 있을지, 그리고 다놀드가 혹시나 이 프레셔를 받은 상황 속에서 턴오버를 저지르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지, 그 부분이 바이킹스의 핵심이라고 보고, 바이킹스 또한 이 라이온스와의 맨 커버리지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들의 리시버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야드를 전진하고 터치다운 정도는 쉽게 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킹스의 디펜스와 그리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오펜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바이킹스의 경우 이들의 디펜스는 항상 그래왔지만 라이온스와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 윅사이드 빅의 블리츠를 굉장히 많이 선보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일단 런닝백의 백사이드 컷백을 좀 제어하자는 의미도 있었고, 더욱이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제러드 거프가 이 런닝백에게 등을 돌리면서 공을 건네주고 다시 이제 필드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색을 하기 위해서, 라이온스의 플레이 액션 오펜스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들은 윅사이드 빅의 블리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였어요. 이는 경기 초반에 분명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라이온스의 러싱 오펜스도 이 굉장히 많은 이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 깔아두었던 바이킹스의 디펜시브 라인의 그런 힘대결에서 어느 정도 좀 밀리면서 이들은 런게임이 잘 풀리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제러드 거프 또한 이러한 블리츠 압박, 프레셔 압박 속에서 경기 초반에 본인의 리듬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이 바이킹스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러한 디펜스 운영을 하는 만큼 매 플레이마다 완벽해야 한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미스 태클 한 방이 난다든지, 또는 만약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한 명이 본인의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된다는 그러한 리스크를 디펜스가 가지고 있었죠. 그 결과로 라이온스의 자미르 깁스가 런게임에서 한 번의 그 폭발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로 바이킹스의 디펜스는 속속히 무너졌었습니다. 즉, 바이킹스의 디펜스가 정말 터프하고 피지컬한 그런 그 디펜스 활약을 펼쳐낼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그만큼의 그러한 타입의 플레이를 펼치기 위해선 정말 완벽해야지만 이 라이온스를 상대로는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느냐? 라이온스는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많은 모션을 활용을 하고 디펜스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바이킹스의 블리츠를 상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올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뭐 각종 트릭 플레이나 이러한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이킹스가 본인들의 이 템포를 유지하느냐, 본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잘 끊기지 않고 선수들끼리 잘 호흡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이들의 공격적이고 정말 리스크 있지만 또 리워드가 있는 이들의 디펜스를 상대로 굉장히 많은 스크린 게임과 퀵 패싱 게임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1차전 맞대결에서 실제로 라이온스는 스크린 게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은 이익을 보기도 했고요. 뭐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의 그런 퀵 패싱 게임을 통해서 많은 야드 애프터 캐치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라이온스 입장에서 경기 초반부터 본인들이 무언가 주도해내기 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른 템포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바이킹스 디펜스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실패하게 만들고 또 본인들이 주도하는 빠른 템포로 뭐 퀵 패싱 게임을 선보이면서 바이킹스가 자랑하는 그런 공격적인 부분을 아예 펼쳐내지 못하게, 바이킹스 디펜스가 색깔을 그려내지 못하게 라이온스는 경기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쿼터백인 제러드 거프는 본인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프라임에 있다 현재, 즉 뭐 본인이 현재 뭐 전성기에 있다,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뭐 오래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제러드 거프는 현재 본인의 커리어 중 가장 뛰어난 풋볼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 그의 새가슴, 이러한 요소들은 싹 사라진 듯이 보여지고, 오히려 제러드 고프는 클러치, 오히려 강심장, 이러한 이미지가 좀 더 라이온스에서는 떠오르는 그런 쿼터백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러드 고프라는 이 쿼터백이 시즌 가장 중요하고 정말 어느 팀들 간의 경기를 떠나서 올 시즌 가장 정말 의미 있는 이번 경기에서 본인이 정말 달라졌다, 본인이 정말 터프한 쿼터백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고프의 이 프라임타임 경기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큰 기대가 됩니다. 먼저 승패를 예측을 해보자면요, 저는 올해 최고의 팀이라고 꼽을 수 있는, 저는 바이킹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팀이라는 것은 뭐 최고로 강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올 시즌 사실 바이킹스는 많은 기대를 받았던 팀이 아니잖아요. 바이킹스는 루키 쿼터백을 뽑았고, 뭐 샘 다놀드는 그냥 브릿지 이 뭐 백업 쿼터백으로서 사실 적당한 활약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대밖에 하지 않았던 선수였어요. 그렇지만 올 시즌 이들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풋볼을 펼쳐냈고, NFC 정말 넘버원 시드를 차지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풋볼을 펼쳐내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킹스의 선전, 바이킹스의 기적을 더욱더 믿어보고 싶고요. 제가 또 하나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차전과는 다르게 라이온스의 디펜스,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점, 바이킹스의 오펜스가 현재 조던 에디슨을 비롯해서 이들의 다른 리시버들이 현재 시즌 후반에 있어서 더욱더 부각되고, 저스틴 제퍼슨을 비롯해 이들의 오펜스 웨폰들이 정말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라이온스의 디펜스가 본인들의 팀 색채를 유지하면서 플레이를 했을 때 그것들을 온전하게 잘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킹스의 소폭 우위를 바라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치열하게 펼쳐질 경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경기는 저는 뭐 필드골 하나 정도로 이 경기가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18주차 픽은 뭐 요 경기만 사실 들으셔도 무방이 될 정도로 뭐 나머지 경기들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또 뭐 주전들을 뭐 휴식시키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경기 양상이 달라지는 만큼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차 이 정규 시즌 마지막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이 경기를 일단 이 에피소드에서 첫 번째 경기로 프리뷰를 해봤고요. 뭐 나머지 경기들은 뭐 제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하면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킵을 하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18주차 첫 번째 경기는 바로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입니다. 디비전 우승, AFC 노스 디비전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그리고 이 우승을 방해할 수 있는 디비전 라이벌인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의 대결인데요. 레이븐스의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는 레이븐스가 무려 19.5포인트나 현재 페이보릿입니다. 굉장히 큰 라인이 잡혀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최근 이 DTR이라는 쿼터백의 체제 하에서 브라운스의 오펜스가 굉장히 좋지 않고 있고, 반면 라마 잭슨과 데릭 헨리, 이 레이븐스의 오펜스 그리고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최근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인 만큼 이 정도의 라인 격차가 심하게 이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먼저 브라운스의 경우 너무 부상자가 많습니다. 이들의 러닝백 뭐 제런 포드나 스트롱이나 이번 경기 부상으로 아웃이 확정되어 있고, 또 이들의 타이트 엔드인 이 데이비드 엔조쿠마저 현재 부상으로 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브라운스의 리시버인 제리 주디만 잘 막는다면 이번 경기 이 브라운스를 상대로 이 디펜스 셧아웃을 선보일 수 있는 경기가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이미 브라운스의 감독 그리고 뭐 브라운스의 GM 이들이 내년 시즌에도 해고되지 않고 함께 가기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의 승리를 갈망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다른 팀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현재 3승 뭐 14패를 기록해가지고 내년 시즌 드래프트에서 뭐 좋은 픽을 받아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더 좋은 방향이고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감독이 연임이 되었다는 점, 분명 이 승리에 대한 많은 의지가 분명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들의 최근 3경기 오펜스의 평균 득점이 5.3점입니다. 이 레이븐스는 매 경기 막 30점을 득점하는 이 팀인데, 과연 이 평균 한 자릿수의 득점을 거두고 있는 브라운스가 뭐 20점을 거의 더한다고 치더라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반면에 레이븐스의 경우 디비전 우승을 확정짓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뭐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아직 디비전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본인들의 손으로 당당하게 AFC 이 노스 디비전 굉장히 치열하고 이 라이벌리 역사가 깊은 이 디비전 우승을 확정짓기 위해서 레이븐스는 라마 잭슨이 아마 뭐 한 4쿼터 초반까지 뭐 경기를 뛰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식으로 선수들이 이 풀 전력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레이븐스가 완벽하게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이 엣지러셔죠. 이 마일스 게럿만 레이븐스가 어느 정도 손을 보면은 사실상 뭐 레이븐스 오펜스 막을 게 과연 있을까? 라마 잭슨은 과연 어떻게 막을까? 브라운스의 디펜스 작년에 이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올 시즌 그것이 연결되지 않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레이븐스 입장에서 그냥 본인들이 최근에 보여주었던 모습 그대로만 보여준다면 이 경기는 일찍부터 레이븐스의 확정적인 승리로 경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라마 잭슨 무엇보다 이 쿼터백 MVP 가장 강력한 후보로 불리고 있는 이 선수의 활약이 지속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레이븐스의 픽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매치업이었던 이 제이미스 윈스턴이 이 엄청난 뭐 컴백 경기를 만들어냈던 그 경기와는 다르게 현재 브라운스의 오펜스는 더욱더 많이 망가져 있고, 반면 그때 레이븐스와는 다르게 지금의 레이븐스는 디펜스도 더 좋고 또 라마 잭슨과 이들의 오펜스도 뭐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레이븐스의 큰 승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시내티 벵갈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 이 AFC 노스 디비전 라이벌리가 일요일 마지막 경기로 잡혔는데요. 이 두 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틸러스의 경우 디비전 우승 가능성이 있고 벵갈스의 경우 어쩌면 와일드카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저는 이 라이벌리라는 요소를 포함해서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신시내티 벵갈스 와일드카드 희망이 살아있고요. 어쩌면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조 버로우는 MVP를 줘라, 뭐 거의 뭐 최근에 있었던 뭐 그런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드물었던 뭐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쿼터백이 뭐 MVP를 받았다, 뭐 이러한 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벵갈스는 이번 경기에 모든 것을 걸고 이들이 오펜스를 통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감독인 잭 테일러가 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아마 잭 테일러 감독은 이번 오프시즌에 개인적으로 해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해고가 되어야만 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감독이 이 마지막 경기를 어쨌든 좀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래도 벵갈스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는 것이 이들에게는 옳은 이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스틸러스의 경우 현재 침체되어 있는 이들의 오펜스,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의 최근 활약이 굉장히 저조한 모습인데요. 러셀 윌슨과 이들의 오펜스가 살아야만 결국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굉장히 좋은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죠. 현재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마지막 경기 디비전 라이벌을 상대로 무언가 그 불꽃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그 기세를 몰아서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어갈 수 있은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러셀 윌슨이 반드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또한 스틸러스의 리시버 악동 조지 피킨스가 과연 벵갈스의 코너백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이 딥볼을,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벵갈스의 세컨더리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최하위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형편없는 시즌을 보여주었잖아요. 반면에 조지 피킨스는 이 맨투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올 시즌 가장 뛰어난 리시버를 보인 AJ 브라운을 제외하면 저는 조지 피킨스의 이 캐치 능력은 정말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벵갈스 코너백들과의 대결이 기대가 되는 요소이고요. 또 스틸러스의 강력한 디펜스, 그리고 그 근원인 디펜시브 라인은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펜시브 라인을 상대로 굉장히 쉽게 부서내고 프레셔를 가하고 조 버로우의 색을 유도하고 펌블을 유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야만 하는 경기입니다. 그만큼 이 오펜시브 라인과 디펜시브 라인의 미스매치업이 발생하는 경기이고요. 스틸러스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벵갈스의 오라인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벵갈스의 승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벵갈스의 디펜스를 생각하면은 스틸러스 또한 많은 득점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벵갈스의 현재 오펜스, 조 버로우와 자말 체이스, 티 히긴스 이 세 명의 삼각편대는 결국 이런 비등한 경기 속에서 확실하게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벵갈스의 2.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플레이오프에 대한, 이 디비전 우승에 대한 이 마지막 결과가 달려있는 경기이기도 하죠. 애틀랜타 팔콘스, 만약 이번 경기 캐롤라이나 팬터스를 잡고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템파베이 벅스를 잡아주기만 한다면 NFC 사우스 디비전 우승팀으로 시즌 18주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경기, 팔콘스는 아마 이번 경기 모든 것을 쏟아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한 기대에 따라서 이 애틀랜타 팔콘스가 홈에서 7.5포인트라는 이 큰 라인으로 현재 페이보릿으로 잡혀 있습니다. 먼저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경우 이들의 오펜스, 브라이스 영과 함께 분명 달라진 모습을 초반까지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투미닛 드릴에서도 브라이스 영이 터치다운을 이끌어냈고 분명히 이 아담 딜런이라는 베테랑 리시버와 함께 굉장히 좋은 호흡을 저번 주에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하프타임 어드저스트먼트 이후 이들의 후반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번번이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그것이 탤런트적인 문제냐 또 체력적인 문제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캐롤라이나 팬더스 분명 초반과
후반 다른 팀이 되어가는 것이 현재 가장 큰 이들의 이 최근 실패에 대한 이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오펜스는 오펜스고 어쨌든 디펜스는 전반전과 후반전 둘 다 형편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팔콘스의 입장에서 이 캐롤라이나 팬더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뭐 비잔 로빈슨이나 이들의 러싱 게임을 토대로 파운딩 계속 막 5야드, 7야드, 뭐 20야드, 40야드 막 허용하고 거기에 뭐 드레이크 런던이나 뭐 카일 피츠 뭐 이들의 리시버를 사실 1대1로 잘 커버할 수 있는 코너백 또한 뭐 없는 상황이죠. 제이시온이 이번 경기 부상으로 아웃이 된 상황이고요. 즉 팬터스의 디펜스가 과연 얼마나 잘 막아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믿음이 잘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팬터스 입장에서 이 디비전 라이벌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기 위해서는 마이클 페닉스라는 루키 쿼터백보다 브라이스 형이라는 이 소포모어 쿼터백이 더욱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일 의무가 현재 있습니다. 브라이스 형, 저는 분명히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쿼터백의 올 시즌을 바라봤을 때 이 선수가 벤치행 이후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내고 본인의 손으로 이 정규 시즌 마지막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 팀이나 뭐 탤런트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의 핑계를 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정말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본인들의 이 캐롤라이나 팬더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로서 본인이 당당히 도약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반면 애틀란타 팔콘스의 경우 저는 저번 주에도 뭐 비잔 로빈슨을 통한 러싱 게임을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 물론 강심장의 루키 쿼터백 정말 드문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페닉스 주니어에게 많은 것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직 루키예요. 이 비잔 로빈슨 러닝백 정말 올 시즌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뭐 동기인 자미르 깁스나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아쉬운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준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탤런트적인 부분만 따지면 비잔 로빈슨은 정말 세쿠안 바클리, 뭐 데릭 헨리 그 이상으로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죠. 이번 경기 형편없는 팬터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비잔 로빈슨이 무언가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팔콘스 입장에서는 이 플레이오프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 정도로만 승리를 거두면 됩니다. 너무 급할 필요도 없고 필드골 뭐 꾸준히 차면서 팬터스라는 팀이 어쨌든 오펜스든 디펜스든 본인들보다 좀 탤런트적으로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팔콘스 입장에서 무리하지 않고 페닉스에게 충분한 이 시간을 벌어주면서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를 설계하는 것이 이들에게 이번 경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픽은 캐롤라이나 팬더스의 7.5포인트로 갑니다. 그 이유는 일단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 현재 정말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루키잖아요. 루키라는 이 선수가 디비전 라이벌을 상대할 때 더욱이 그것이 플레이오프의 운명이 달린 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라는 점 분명 부담감이 저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캐롤라이나 팬더스의 경우 만약 이 좋은 페이스를 선보이고 있는 이 초반 페이스를 만약 이번 경기에서도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어쩌면 캐롤라이나 팬더스가 이 팔콘스의 디비전 우승을 좀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경기는 또 다른 디비전 맞대결이죠. 바로 워싱턴 커맨더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 간의 대결인데요. 카우보이스의 마지막 홈 경기에서 워싱턴이 원정이지만 6.5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입니다. 워싱턴의 경우 최근 4경기 평균 득점이 32점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치이죠. 그만큼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이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게임 위닝 드라이브를 만들어내고 정말 미친 수준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우 이 6번 시드를 사수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7번 시드인 그린베이 패커스가 현재 이 조던 러브를 출전시키고 뭔가 승리를 이 시카고 베어스를 상대로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만약 커맨더스는 이 3번 시드인 LA 램스
그래도 LA 램스라는 팀이 올 시즌 뭐 압도적인 모습을 사실 보여주진 않고 있잖아요. 반면에 7번 시드로 떨어지면 2번 시드인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다시 한번 맞대결을 펼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만큼 제 입장에서는 커맨더스가 6번 시드를 사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다 주전 선수 내보내고 하면서 좀 승리를 위한 플레이들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어느 정도 휴식을 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커맨더스는 이 승리를 거두면서 무언가 자신감을 회복한 상황이고, 또 워낙 제이든 다니엘스도 많은 힛을 당하고 막 부상의 가능성이 높고 하는 그 루키 쿼터백이 있기 때문에 커맨더스 팀 차원에서 뭐 전반전만 뛰고 뭐 후반전에는 뭐 너가 들어가라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휴식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카우보이스의 경우 이들의 넘버원 리시버 CD 램이 부상으로 없습니다. 오펜스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 홈 경기를 좋게 장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카우보이스의 이 경기, 이들의 동기부여에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욱이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이라는 점이 이 카우보이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디비전 많은 팀들이 뭐 이글스의 팬들 특히, 그리고 뭐 워싱턴의 팬들, 카우보이스의 팬들 막 놀리고 막 올 시즌 정말 가진 수모를 당했잖아요, 카우보이스의 팬분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뭐 지금까지는 다 졌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우리가 이 라이벌들 상대로 빅엿을 한번 뭐 날려보겠다 라는 경기가 어쩌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픽은 카우보이스의 6.5포인트입니다. 저는 물론 카우보이스를 믿진 않아요. 뭐 CD램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과연 뭐 얼마나 많은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썰드다운 상황에서 과연 컨버전을 해낼까, 그런 물음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커맨더스의 휴식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생각을 하고, 뭐 전반전에는 커맨더스가 뭐 몇십 점 차이를 내면서 올라갔지만 후반전에 카우보이스가 좀 점수를 야금야금 득점을 하면서 결국에 스프레드 커버를 해내는 모습들을 선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경기도 디비전 맞대결인데요. 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라이벌리 시카고 베어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대결, 패커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패커스가 무려 10.0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먼저 시카고 베어스, 현재 유종의 미라도 거두어야 하는 상황이죠. 감독 후보들에게 좀 좋은 모습들을 그래도 각인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경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원정 경기라는 점, 정말 케일러 윌리엄스에게 혹독하고 부담이 심하고 그러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뭐 이렇게 시즌이 끝난 마당에 우리가 저 팀의 원정 경기에 가서 저들의 팬들의 뭐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자, 뭐 이러한 동기부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그린베이 패커스, 이 시카고 베어스의 새로운 주인이죠, 에런 로저스의 뒤를 이어서 조던 러브가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이 베어스를 상대로 펼쳐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1월달 이 램보 필드에서 이 홈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어드밴티지,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정말 이 뭐 스프레드 차이를 엄청나게 벌려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패커스의 경우에도 현재 디펜스에 있어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시카고 베어스의 현재 오펜스가 좀 좋은 모습들을 어쩌면 선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시카고 베어스의 10.0포인트 커버인데요. 일단 패커스 입장에서 뭐 7번 시드나 뭐 6번 시드나 뭐 비슷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차피 본인들이 뭐 브라질 경기에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을 한번 상대해 본 적도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뭐 슈퍼볼 우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뭐 어느 팀이든지 사실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것은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커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부상자가 많은 상황 속에서 무리하지 않고 막 좀 설렁설렁 휴식도 취하고 하면서 이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만 경기를 컨트롤 해내면서 시카고 베어스가 이 포인트를 커버하는 모습들을 선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이번 시즌 최악의 두 팀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잭슨빌 제규어스와 인디애나 콜츠 간의 대결입니다. 콜츠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콜츠가 4.5포인트 페이보릿인데요. 먼저 잭슨빌 제규어스, 이 맥 존스라는 굉장히 건방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형편없는 경기를 때때로 많이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저번 주처럼 이 선수가 또 이게 되네, 맞아, 우리가 알던 맥 존스는 이러한 플레이도 펼칠 수 있는 선수였지 라는 식으로 또 한번 좋은 모습을 또 엉뚱하게 보일 때도 있는 이 맥 존스,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라는 굉장히 뛰어난 이 루키 리시버의 활약과 함께 맥 존스의 시너지가 좋다는 점이 그나마 조금 이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잭슨빌 제규어스의 입장에서 현재 시즌이 거의 꼴찌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미래가 없는, 뭔가 미래를 그리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덕 피더슨 감독의 마지막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덕 피더슨 감독 그동안 이 잭슨빌 제규어스라는 팀을 잘 이끌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마지막 경기에 임해서 선수들이 무언가 이 덕 피더슨 감독을 위해 이 최선을 다하고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터프한 모습들, 집중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규어스의 승리를 위해, 이 감독을 위해 이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어쩌면 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반면 인디애나 콜츠, 현재 컬처가 무너진 팀이죠. 팀의 전설인 이 펀터이자 현재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팻 메가피도 이 공개적으로 SNS를 통해서 본인이 사랑하는 이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이 무너졌다 라는 식으로 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이 현재 단순히 개개인의 탤런트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을 떠나서 이 팀의 컬처라는 것 자체가 현재 무너지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셰인 슈타이켄 감독과 함께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셰인 슈타이켄 감독과 내년에도 함께 한다라고 어쨌든 이 팀 내부에서 지켜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사실 극복해내기에는 쉽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쿼터백도 매 경기 이 부상을 안고 뛰고 출전하냐 마느냐 이러한 가능성을 매 경기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팀의 컬처나 이 팀의 일관성을 뭔가 유지하기 힘든 요소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결국 콜츠라는 팀이 무언가의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내년 시즌을 좀 더 긍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마무리는 충분히 잘 끝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조나단 테일러, 베테랑 런닝백이 필두로 해가지고 이 콜츠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시즌의 그래도 마지막을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이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제 픽은 잭슨빌 제규어스의 4.5포인트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 디비전 맞대결이고 콜츠의 홈이긴 하지만 콜츠의 디펜스가 저번주 이 자이언츠의 오펜스에게 탈탈 털린 것처럼 이들은 뭔가 의지가 잘 느껴지지 않고 있고, 필드 위에서 필드 바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라커룸에서는 어쨌든 선수들의 그러한 플레이 퍼포먼스를 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점,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반면 제규어스 꼴찌 팀이지만 현재 최근 가장 좀 스스로 뭔가 만족해하는, 팬들은 답답해하지만 본인들은 좀 즐거워하는 풋볼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한 요소가 이 두 팀의 이번 경기 이 결과물을 좀 가르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제규어스의 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버팔로 빌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패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원정팀인 빌스가 3.0포인트인데요. 버팔로 빌스의 경우 사실 이번 시드를 확정지은 상황이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할 것이다, 조시 알렌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조시 알렌이란 쿼터백이 MVP를 좀 확정짓기 위해서 이 개인 수상 기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 패치라는 팀의 디펜스 약하잖아요. 그래서 뭐 패치를 상대로 한 뭐 3개 터치다운 뭐 이 정도 기록하고 좀 빨리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MVP를 위해서 조시 알렌이 이 초반부터 경기의 빠른 템포를 끌어올리고 막 굉장히 본인이 왔다 갔다 막 슈퍼맨처럼 활약을 하면서 일찌감치 경기를 무언가 본인들이 이 리드하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가 첫 번째 맞대결과는 좀 다른 결과물을 가져와야겠죠. 뉴잉글랜드의 런게임과 선수들의 그러한 피지컬함 때문에 1차전 맞대결에서 빌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많은 야드를 허용을 했습니다. 썰드다운 갱신에서 굉장히 많이 허용을 했었고,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빌스가 우리 팀도 작지 않다, 우리 팀 소프트하지 않다, 굉장히 피지컬하고 너네 뭐 원정 경기에서 충분히 라이벌 팀을 상대로 좋은 퍼포먼스 선보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임스 쿡, 이 팀의 런닝백이 뭐 굉장히 과소평가된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조시 알렌이 뭐 나가다고 하더라도 이 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기를 뭐 시간을 끌고 하면서 빌스가 승리를 지켜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뉴잉글랜드의 경우 첫 번째 맞대결처럼 이들의 게임 플랜은 이어져야 되겠죠. 굉장히 피지컬한 러싱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전진을 해내고, 또 드레이크 메이라는 쿼터백이 그래도 뚜렷한 뭔가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드레이크 메이의 퍼포먼스, 플레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는 뭐 터치다운 능력도 확실하고 이 뉴잉글랜드의 오펜스 웨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들을 매번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차전 맞대결처럼 이 타임 오브 포지션, 이 런더볼을 통해서 우위를 가지고 조시 알렌을 좀 조급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서 패치가 어쩌면 1차전 맞대결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그 승리를 이번 경기에서 뭔가 예상을 하고 좀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패치 편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픽은 빌스의 3.0포인트 커버입니다. 무언가 MVP를 향한 이 조시 알렌의 이 동기부여가 좀 더 세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경기는 뉴욕 자이언츠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홈에서 2.5포인트 이글스가 페이보릿인데요. 먼저 뉴욕 자이언츠의 경우 이 말릭 네이버스의 저번주 이 활약이 굉장히 뛰어났었죠. 인디애나 콜츠를 상대로 뭐 굉장히 많은 이 야드 애프터 캐치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굉장히 터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라우트 능력도 뛰어나고 모든 캐치를 따내고 정말 이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도 저는 충분히 통할 것 같고요. 이글스가 현재 이 세쿠안 바클리를 비롯해서 이들의 주전 선수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자이언츠 입장에서 충분히 업셋을 일으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마라 구단주는 뭐 잠을 자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뉴욕 자이언츠가 무언가 업셋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경기가 저는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 뭐 주전들 다 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뎁스는 어느 정도 막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언가 이글스 스스로 이렇게 좀 강렬하게 이 승리를 원하지 않는 경기인 만큼 저는 자이언츠에게 좀 더 우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자이언츠의 2.5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이 자력 디비전 우승을 향한 경기이죠. 바로 뉴올리언 세인츠와 템파베이 벅스의 홈에서 벅스가 14.0포인트 페이보릿인데요. 뉴올리언 세인츠의 경우 스펜서 레틀러가 아직 뭐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최근 1주차, 2주차 이들의 경기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스펜서 레틀러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겠죠. 런닝백인 알빈 카마라도 부상이고, 리시버들은 진작에 다 부상이었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테이섬 힐조차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 경기는 마이크 에반스를 잘 막아낼 이 마셜 레리머라는
베테랑 코너백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올리언 세인츠 입장에서 이 템파베이라는 팀을 만나면 항상 무언가 치열하고 뭔가 템파베이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결국 승리를 따냈던 그러한 원동력이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전혀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 템파베이 벅스의 경우 최근 엄청난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에 베이커 메이필드가 뭐 턴오버나 그러한 본헤드 인터셉션을 잘 저지르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현재 시즌 최고의 폼을 어쩌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좋은 사실이죠. 거기에 더해서 벅스 4년 연속 디비전 우승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본인들의 손으로 이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벅스의 14.0포인트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벅스는 분명 시즌 초반, 시즌 중반 아슬아슬했던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본인들 스스로 4년 연속 디비전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는 휴스턴 텍산스와 테네시 타이탄스, 두 팀 간의 대결은 이 타이탄스의 홈에서 펼쳐지지만 원정팀인 텍산스가 1.5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텍산스의 입장에서 이미 4번 시드를 확정 지어놨고 주전들의 휴식을 취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왜냐면 텍산스라는 팀이 뭐 CJ 스트라우드와 이들의 오펜스가 부상도 많았고 또 현재까지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필드 위에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선수들을 휴식시키고 너네 뭔가 다시 우리가 한번 필름룸에서 한번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자. 우리의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무언가 스스로 길을 찾아내는 그러한 한 주를 보내자. 우리가 굳이 지금 무리해서 어차피 4번 시드가 고정인데 타이탄스라는 팀을 상대로 이렇게 또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어쩌면 선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좀 쉬면서 좀 더 다다음 주를 생각을 하자 라고 텍산스 입장에서는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 타이탄스의 경우 이 팀은 모든 것을 아마 걸 것입니다. 브라이언 켈란 감독 또한 본인의 그런 감독직이 어쨌든 간당간당한 수준이고 그것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경기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고요.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휴스턴 텍산스라는 팀 디비전 라이벌로서 재수 없잖아요. CJ 스타우드도 있고 막 잘 나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타이탄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텍산스와는 다른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타이탄스의 1.5포인트입니다. 스트라우드가 경기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경기에 나오더라도 조금 뛰다가 들어가지 않을까. 타이탄스는 4쿼터 정말 마지막 이 경기가 끝나는 그 1초 한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타이탄스의 포인트를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 NFC 웨스트 디비전의 이 패배자들의 대결이죠. 바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 두 팀 간의 경기는 카디널스의 홈에서 카디널스가 4.5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나이너스의 경우 이제 브록 퍼디도 현재 부상으로 아웃이 된 상황이고요. 조슈아 dobs라는 백업 쿼터백이 현재 선발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 경기는 조슈아 dobs가 가진 모빌리티를 바탕으로 해서 네, 다음은 이미 다 끝난 경기이죠. NFC 웨스트 디비전의 디비전 우승팀이 램스로 정해진 순간 이 시옥스와 램스의 마지막 경기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램스의 경우 매튜 스태포드가 현재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고요. 시옥스의 경우 그래도 주전이 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원정팀인 시옥스가 6.5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시옥스 입장에서는 시즌이 사실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마지막 경기 열심히 해서 승리를 거둬서 뭐 개인 스탯이라도 좀 쌓아내고, 그리고 10승 7패로서 그래도 이 전체적인 승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마이크 맥도날드 감독의 첫 해, 이들은 어쩌면 뭐 만족할 만한 시즌을 보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시옥스의 6.5포인트이고요. 이유는 단순하죠. 램스가 뭐 쉬엄쉬엄 할 게 뻔하니까 제 픽은 시옥스로 갑니다. 다음 경기는 또 다른 의미가 없는 경기예요. 그렇지만 풋볼을 정말 사랑하고 즐기는 이 짐 하보 감독에게 있어서 모든 경기가 다 열심히 해야 하는 경기이죠. LA 차저스의 경우 저스틴 허버트가 주전으로 나온다고 예고가 되었고요. 루키 리시버인 맥컨키가 이 레이더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또 한번 선보이면서 이 루키 리시버 중 가장 뭐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선수들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 뭐 맥컨키도 충분히 꼽힐만 하다, 뭐 탑3다 라고 꼽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내면서 일찌감치 차저스가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저스틴 허버트가 벤치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레이더스의 경우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의 마지막 경기로 예상이 되고요. 루키 타이트엔드인 브록 바울스가 뭐 타이트엔드 캐치 개수 역대 뭐 최다 캐치 개수 뭐 갱신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러한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자체는 저는 차저스의 4.5포인트 커버로 갑니다. 차저스가 강한 디펜스의 힘과 그리고 이들의 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이들의 오펜스의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빨리 일찌감치 경기를 끝내놓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마지막 경기는 마이애미 돌핀스와 뉴욕 제츠 간의 경기인데요.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우 만약 덴버 브론코스가 칩스에게 패하고 본인들이 승리를 거두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고, 뉴욕 제츠의 경우 뭐 에런 로저스와 내년 시즌 함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 경기 홈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겠죠. 게럿 윌슨이나 이런 선수들 모두가 이 팀을 떠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 시즌 뉴욕 제츠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튼 마지막 경기 홈에서 팬분들을 위해서 이들은 반드시 이 승리를 거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핀스의 오펜스, 이 투아라는 쿼터백이 어쨌든 부상으로 출전을 안 할 것 같은데 뭐 투아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돌핀스의 오펜스 폭발성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안전하게 볼 컨트롤 하면서 충분히 전진을 할 수 있는 오펜스이고요. 어쩌면 모를 이 플레이오프 가능성 하나 때문에 이 돌핀스의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뉴욕 제츠의 경우 에런 로저스보다 오히려 타일러드 테일러가 더 기대되는 이들의 오펜스, 거기에 더해서 1월달 뉴욕의 홈 그리고 눈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이 경기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따뜻하고 이 추위에 약한 돌핀스를 상대로 그래도 뭔가 좀 우위에 서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의 기대를 해봅니다. 제 픽은 제츠의 0.5포인트이고요. 제츠가 그래도 마지막 경기 이 홈에서 팬분들에게 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승리를 거두는 모습들을 통해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번 정규 시즌 1주차부터 이 18주차까지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이 픽 프리뷰를 통해서 많이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이 한 시즌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있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픽 프리뷰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